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향후 미북 관계를 가늠할 지표가 될 바이든 정부의 초기 조치들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한 연합 군사훈련 재개 여부와 북한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메시지 발신 시기, 북한 인권 특사 임명 여부 등이 주목됩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목되는 첫 번째 사안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입니다. 연합훈련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3년 넘게 줄곧 유예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실시돼 미국 정부 안팎에서는 양국군의 준비태세에 관한 우려 속에 재개 필요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And they would probably make the case to the leadership in the new administration that we need, as quickly as possible, to resume some level of significant bilateral training to stop this ongoing decline in readiness. 북한을 향한 바이든 행정부의 첫 제스처가 있을지, 그렇다면 시점은 언제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이미 대선 후보 토론회 등을 통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재관여 의지를 보이면서도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한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고, 바이든 외교안보팀 주요 인사들은 실무 협상에 무게를 둔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동맹 공조를 강조해왔습니다. 다만 당장 해결이 시급한 국내 현안들이 산적해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초기 우선순위에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기 위해 북한이 도발과 같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북한이 미국의 협상 재개를 위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렛대를 높이기 위한 도발에 나설 것인지 북한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3일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바이든 대통령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도발에 나서기 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대화의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 think the administration reaching out and indicating a willingness to engage, a willingness to implement and to start a process of negotiations. I think that would be very positive, and I think North Korea would respond to that. 반면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적이라 부르고 핵 역량 강화를 강조한 최근 당대회에서 봤듯이 북한은 이미 새 행정부 초기 미국과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북특별 대표와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 등 한반도팀 구성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인권 문제를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만간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것이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북한의 대중무역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급감하면서 경제난에 봉착했고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는 차질이 생겼는데 무리한 방역 지침 등에 따라 북한군 총격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월 22일 북한은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처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일환으로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발표하고 1월 31일부터 중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기와 열차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2월엔 외국인의 격리 기간 연장 이후 이동 제한 조치까지 더해져 결국 독일과 영국 등 북한 주재 외국 대사관들의 철수로 이어졌습니다. 국경이 봉쇄된 지난 1년 탈북자 수도 줄었는데 한국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해 한국에 들어간 북한 주민은 약 230명으로 이전 기간 대비 80%가량 줄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대북 제재 속에 국경 봉쇄에 따른 경제적 파급 여파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은 전년 대비 80% 이상 급감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김정은 위원장의 역점 사업들은 줄줄이 미뤄졌으며 주민들이 생필품 부족 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ut now, this year, last 12 months, there's been very little in the way of North Korean imports. And since those are mostly consumer goods, they're really devastating the public. 북한의 국경 봉쇄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지난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인도주의 지원 면제를 받은 건수는 30건으로 전년에 비해 8건 줄었습니다. As far as I know, there's been no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that has entered North Korea since August of last year. Almost all of the international aid community has left Pyongyang by this point because of the impossibility of allowing humanitarian workers to leave the country to take leave or to be replaced by new people. 켄 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이 국경 폐쇄와 더불어 코로나 관련 외부 지원을 거절하는 것은 북한의 상황이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e North Koreans are probably going to be reluctant to take such assistance because with that assistance comes a chain of custody, which means that outsiders would be able to come into the country and they could either proliferate information or bring information out of the countr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ich would talk about things like the challenges North Korea is facing, stability issues, things like that they would prefer the outside world not know about. 코로나 방역 조치를 국가 존망에 비유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국경지대, 군부대 등에 대한 경계 강화를 지시하고 있으며 이런 대응으로 지난해 9월에는 서해상에서 표류했던 한국 공무원이 북한 군 총격에 의해 피살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총 13,25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는 없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로 알려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에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의 열병식이 야간이나 심야 새벽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날로 발전하는 미국 등의 위성 역량 등으로 인한 노출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조셉 버뮤데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위성분석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지난해 10월과 최근 열병식이 심야 시간대에 이뤄진 것과 관련한 VOA의 질문에 북한은 열병식 움직임들이 위성 등을 통해 파악된다는 점을 의식하는 행동을 최근 몇 년 동안 취해왔다면서 특히 야간 행사의 경우 위성 사진의 화상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 발사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진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과거 발사 준비 과정에서 보였던 차량 등의 움직임도 야간에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연구소 비확산센터 소장도 이 같은 분석에 공감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의 대외 신호 통제가 과거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첫 미국 하원의 한반도 관련 안건으로 북한이 납포한 미국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하원 재향군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그레고리 스튜비 의원이 지난 19일 발의한 결의안은 1968년 1월 23일 발생한 북한의 푸에블로호 납포와 승조원 구금은 국제법 위반이며 미국에 조속히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푸에블로호는 납포 당시 공해상에서 통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영해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은 지난 회기 하원에 3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를 넘겨 자동 폐기됐으며 이번에 다시 발의됨에 따라 새 회기 첫 한반도 관련 안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영양실조 상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와 아동기금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WHO 등은 20일 공동 발표한 아태지역 식량안보와 영양보고서를 통해 2017년에서 2019년을 기준으로 북한 주민의 약 50% 정도가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16년에서 2018년 기준 조사보고서와 비교해 변화가 없는 수치로 특히 생후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 영유아의
최소식품 다양성 충족 비율은 46.7%이고 도시와 지방에 사는 영유아들의 식품 섭취 비율 격차는 16%포인트나 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발육 부진 비율은 19%로 WHO의 기준 유병률 중간 단계에 포함돼 2%인 한국과 5%인 싱가포르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